그리고 별도로 촬영한 영상을 삽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매우 간단하게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령 제가 말하는 영상을 하나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선택하신 후에 점점점 칸을 누릅니다. 그럼 컷어웨이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화면 속 화면, 분할 화면, 그린 블루 스크린, 오디오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오디오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초보들이 생각하는 막 이전에는 전혀 오디오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디오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것까지 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무비 배울 때 최대한 간단히 배우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큰 줄기만 설명하고 가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다시 가서 한번 그 영상을 클릭하고 점점점 부분을 클릭해서 컷어웨이를 갖고 오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보시겠습니다. 너무 길죠? 하지만 컷어웨이를 가져오면 뭐 그냥 이 부분은 따로 선택을 한 후에 나눠 주실 수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자르죠. 이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위에 있는 지금 음악이 크기 때문에 음성이 안 나오는 건데요. 음성을 한번 나누면 오디오를 분리하면 여기 파란 줄이 생겼죠? 오디오의 음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꺼져 있죠? 오디오 음량을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초보들이 그러면 음악 음량이 또 너무 작아졌죠? 약간 키우겠습니다. 목소리하고 배경 음악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 초보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음성은 알아서 줄여주네. 배경음악 크기를 음성에 맞춰서 알아서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들리니까 한번 만큼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영상을 한 편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과 나레이션에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Movie에 있을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편의 기본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초보로서는 이 정도만 구현해서 영상을 짜임새 있게만 만들면 제 경험으로 콘텐츠만 좋다면 조회수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한 37,000건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초보가 아니라 뭐 중견 유튜버들도 3만 건 안 나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미국 유튜버 중에도요. 물론 그런 사람은 10만 건, 10만 건, 20만 건도 나오겠으나 지금은 컷어웨이라는 기능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거였죠? 컷어웨이를 하면 이렇게 위에 얹혀집니다. 그럼 위에 얹혀준 동영상 파일이 아래에 있는 원래 영상 화면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나누기 구분을 삭제하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죠. 위 영상과 아래 영상이. 그러니까 유튜브 초보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 2개의 영상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요. 가져온 영상들을 삭제하겠습니다. 음성 파일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화면 속 화면으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화면 속 화면이 나옵니다. 하다가 막히시면 여기 물음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동말이 나옵니다. 화면 속 화면입니다. 돌아가서 지우고 분할 화면입니다. 아마 반반 나오겠죠? 반반 이렇게 반반 표시가 됩니다. 이것에 다양한 변형이 없다 뿐이지 매우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2개의 영상의 위치를 위아래로 바꿔보려 했는데 뭐 그런 기능은 딱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서 끊고 이 영상을 여기에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위로 얹힌 이 영상 전체를 여기서 찾아서 위에다 얹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루마퓨전에서는 이게 훨씬 용이하죠. 4번씩 오가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여기에 아이무비에서는 그 다양한 편법을 이용해 갖고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파일이 섞이기 시작하면 편집 자체를 못 끝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한 편의 영상 제작을 마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편집을 하십시오. 그래갖고 그 한 편을 가지고 완벽하게 아이무비에서만 주는 기능을 가지고 볼만한 영상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시면 편법을 사용해서 아이무비에서 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한 일종의 편집의 기교까지 아이무비에서 구사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바로 그 시점이 루마퓨전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배우는 편집 도구는요, 최대한 쉬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아이무비를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 메뉴 배워야죠. 사실 오히려 써야 독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초반부터 배우시면 정작 중요한 컷 편집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자꾸 개입이 되면 편집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자질이 없구나, 그리고 혼자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럼 화면 분할도 되고요. 사실 다 됐거든요. 이 밖에 캔 번즈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미디어로 가셔서, 미디어가 아니라 사진 섹션으로 가셔서 뭐 이런 사진을 하나 추가를 한다고 가정을 하죠. 사진도 이렇게 컷어웨이, 화면 속 화면, 분할 화면, 그린 블루 스크린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린 블루 스크린은 배경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차차하면 될 것이고요. 저는 현재 수준에서는 특수 효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그린 스크린을 놓고 배경 화면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경험상 시간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사진을 단조롭죠? 사진이 좀 고루하죠? 그럼 이 사진에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켄 번즈 에펙트라고 그러는데요. 유명한 다큐 감독이 동영상이 별로 없던 시대에 다큐를 제작하면서 온통 사진으로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 감독이 개발한 특수효과 기법인데요. 이거 아주 간단한데 굉장히 훌륭한 효과입니다. 이제 보시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사진부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 뭔가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손가락을 펼치거나 오므려서 시작 위치 지정.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펼치겠습니다. 커졌죠? 그럼 그 다음 칸으로 가면 손가락을 펼치거나 오므려서 종료 위치 지정. 한 요 정도서 끝내게 하려고 합니다. 완료 누르시고요. 끝났으면. 캔 번즈 활성화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믿거나 말거나 아까 그 사진이 이런 효과로 움직여줍니다. 이런 정도의 효과면 저는 정말로 뭐 한편에 손색 없는 유튜브 초보의 영상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편집하다가 꼬여서 영상을 못 올리는 상황도 빚어지고요. 그 다음에 올리더라도 이게 사람이 인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하루 넘어가면 보기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즘은 무조건 하루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의 하루랑 지금의 하루는 다른 것이 뭐냐면 옛날엔 편집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첫날 아예 못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틀째 가서 또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요. 지금 제가 하루 종일 걸린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옛날 수준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뭐 2-3시간이면 그냥 끝납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좀 손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죠.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2시간에 끝나고 나머지 6시간을 작업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영상이라 하더라도요. 인간의 한내가 8시간이라는 것이 저는 절대 요즘은 이틀을 안 넘어갑니다. 10시간을 하면 하나는 있더라도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기가 싫어져요. 하루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영상을 마칠 때까지 이 영상 한 편의 영상을 도대체 몇 번을 보나 모르겠어요. 최소한 20-30번은 볼걸요. 그럼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편집 속도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편집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앞에 썸네일 부분을 인트로로 잡고 이 사진은 이 영상과는 상관이 없으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한 영상 편집의 앞에 인트로에 역시 나오면 좋을 사진입니다.
이것을 캔버스 에펙트 없이 쓴다 그러면 훨씬 고루하겠죠. 그리고 영상 제목을 넣었고요. 이건 뭐 손보시면 되고요. 배열은. 그 다음에 트랜지션 한번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 보정이 있거든요. 영상을 누르시고 아래 필터를 눌러봤는데요. 그럼 여기 뭐 약간의 색 보정이 가능합니다. 주변을 어둡게 해주는 것. 여기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트랜지션 들어갔고요. 이중 블락 화면 들어갔고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마우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우스로 했지만 이 아이패드 미니는 8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합니다. 포인터가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편집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파일로 가셔서 저의 아이패드에 있는 템플릿에서 컷 어웨이로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제가 늘 사용하는 구독해 주세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타이틀을 못 넣게 되어 있네요. 이 타임라인에 층을 많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편법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이 영상 맨 앞부분에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으로 가서 동영상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파일에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에 타이틀을 입혀서 제목을 입힌 다음에 이걸 엑스포트해서 사진 파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진 파일을 나중에 컷어웨이로 갖고 오면 글자가 들어가서 오겠죠. 이런 식의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더 불편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모든 기능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영상 편집 에디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못 만들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내 유튜브 영상을 봤지만 압도적 다수가 아이무비로도 만들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과거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사람들이 프리미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3, 4년 사이에 기술이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가속화될 거고요. 사실 아이무비만으로도 초보 유튜버가 시작하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무비를 마스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에디터는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무비에서 루마 퓨전에 적응하는 데는 채 한 달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 빠뜨리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쳐 돌아가셔서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